일당 10만 원 받고 일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사무실로 좀 오세요. 김치 공장에 하루 알바 갔다가 사장님한테 불려갔어요. 순간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12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일했는데 장사가 점점 안 되더니 식당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니 쉽지 않았죠. 60대는 좀 어렵습니다. 무거운 거 드실 수 있겠어요? 면접 몇 군데를 다녀도 비슷한 말뿐이었어요. 그러다 아는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김치 공장 하루 알바 있는데 갈래? 하루? 응, 납품 일정이 밀려서 급하대. 일당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어요. 절인 배추 상자는 계속 밀려오고 양념통은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반장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힘드시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식당 주방에서 12년 있었어요. 잠시 뒤 한 직원이 소리쳤어요. 여기 양념 모자라요. 빨리 채워주세요. 제가 양념통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거 배추에 바로 버무리는 거죠? 네. 이대로면 끝에 가서 또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해진 배합대로 양을 다시 확인하고 절인 배추에 맞춰 양념량을 일정하게 맞춘 후에 버무렸습니다. 옆에서 보던 반장이 물었어요. 아주머니, 김치 공장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식당에서 김치는 수도 없이 담갔죠. 점심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포장 쪽에 일이 밀렸습니다. 박스 좀 빨리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저는 완성된 김치를 포장하기 편하게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옆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거 맞아요? 그러게요. 오늘 처음인데 자꾸 몸이 먼저 움직이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돼 작업복을 벗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여사님,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그런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도 일손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알바 말고 정식으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요? 저 62인데요. 나이는 아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젊은 사람 둘보다 일을 잘하시던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알고 보니 사장님이 하루 종일 작업장을 오가며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일당을 받으러 갔다가 정식 출근 날짜를 정해서 돌아왔어요. 식당 문 닫고 나오던 날에는 막막했는데 12년 동안 제가 배운 일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62에 다시 시작한 저를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허락 없이 무조건 공사부터 시작하더니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토지 사용 승낙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에 황당했습니다. 저는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집 옆에는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부터 포클레인이 드나들면서 뒷산 쪽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나 맹지에 뭘 짓나 보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내려가 보니 제 땅 일부가 넓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집 땅을 지나가기 편하도록 길을 넓혀 놓은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바로 항의했습니다. 이거 누구 허락받고 공사하신 겁니까? 맹지 주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댁에 안 계셔서 오시면 승낙받으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맹지 입구를 만들 건데 땅을 일부만 매도하시면 어떨까요?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땅을 팔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윗집 상수도 연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받은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보니 건축허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길부터 넓히고 나중에 승낙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맹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남의 땅을 쓰고 나중에 허락받겠다는 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상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그랬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협상을 했어야죠. 허락도 없이 무조건 포클레인으로 땅부터 파면 이건 무단 침범이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필요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며칠 뒤 포클레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땅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정을 말하고 부탁했다면 저도 충분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순서를 지켰다면 결과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경고판까지 세워놨는데 올해 벌어진 일이 충격이었습니다. 경작하지 말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또 심으셨다고요? 제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택지지구 안에 50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빈 땅인데 한두 명이 들어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받고 로프로 경계를 친 다음 사유지 경작금지라는 표지판까지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300평 가까이 됐습니다. 고추에 고구마, 들깨까지 서로 구역을 나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텃밭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가 앞도로가 흙탕물 투성이가 된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에게 연락까지 왔습니다. 땅 주인분 맞으시죠? 비만 오면 흙이 도로로 쏟아져요. 텃밭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락거리는지 아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보니 이미 농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었고 그냥 갈아엎으면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을 수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이번에는 아예 커다란 판넬 5장을 세웠습니다. 경작금지, 5월 중 공사 시작. 이 정도면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월에 가봤다가 기가 막혔습니다. 작년보다 사람이 더 늘었고 벌써 밭을 만들고 모종까지 심어놨더군요. 여기 경작금지라고 써있는 거 안 보셨어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하잖아요. 땅 놀리느니 그냥 좀 지읍시다. 옆에 있던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심었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없애려면 비료랑 모종값은 보상해줘야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농사 지으시고 저한테 보상하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몰고 온 차를 도로변에 세워놓았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차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사고 날까 무섭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가 늦춰져서 재산세만 엄청 내고 있는데도 뒤처리는 다 제 몫이었어요. 그냥 농작물을 밀어버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니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과 경고판을 전부 사진으로 남기고 경작자들에게 확실히 통보했습니다. 올해 수확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11월 말 이후에는 더 이상 경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나 10월에 마늘 좀 심으면 안 될까?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경작료 100만 원 내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내면서 뭐하러 지어? 올해 수확까지 기다려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쓰는 게 당연해져서는 안 되니까요. 부모님 텃밭 만들어 드리려다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옆집 남자는 전기톱을 멈추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심은 나무야. 그 순간 정말 섬뜩했습니다. 2년 전 시골 땅을 하나 샀는데 땅을 사고부터 옆집과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끔 내려가면 제 땅을 마음대로 파헤쳐놓고 폐비닐이나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와보면 멀쩡히 있던 사과나무가 사라졌고 땅을 살 때 있던 두릅도 없어졌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있던 사과나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내가 뭘 알아? 싸우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 대신 내려갈 때마다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올해는 깨라도 조금 심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까지 옆집 눈치를 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계 측량을 하고 측량 결과에 맞춰 실을 두르고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집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지금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저희 땅 경계대로 울타리 치려고요. 누구 마음대로? 측량까지 했으니 제 땅에 제가 펜스 치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가 살구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 나무는? 왜요? 저거 우리가 30년 전에 심은 거야.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땅을 살 때 전 소유자에게 땅 위에 있는 나무까지 포함해서 매매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옆집에서 나무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 나무 포함해서 땅을 샀습니다. 심은 사람이 주인이지. 그러더니 며칠 뒤 제가 보는 앞에서 전기톱을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나무부터 베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심은 내 나무인데 내 맘이지. 그대로 살구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자 더 흥분했습니다. 찍어라 찍어. 포크레인 불러서 뿌리까지 싹 뽑아갈 테니까. 제가 가까이 가자 이번에는 전기톱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런데 정말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옆집도 자기 땅에는 울타리를 싹 설치해놨거든요. 자기 땅은 그렇게 철저하게 막으면서 제가 울타리를 치는 건 못마땅한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그동안 모아둔 사진을 전부 꺼냈습니다. 버려진 농작물 쓰레기, 파헤쳐진 땅, 없어진 나무들, 그리고 이번에 촬영한 살구나무 훼손 장면까지. 이번에는 참지 않고 경찰서에 그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정도면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왔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땅을 산 이유는 아픈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햇볕도 쬐고 깨도 심으면서 편하게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싸우기 싫어 2년을 참았지만 부모님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제대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옆집이 경찰까지 부르며 큰 소리치더니 결과가 충격이었습니다. 경찰 부를 테니까 어디 한번 동네 망신당해봐요. 옆집은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2년 전 옆집이 펜스를 설치하면서 시작됐어요. 공사하는 걸 보니 분명히 저희 땅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았는데 옆집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측량했어요. 틀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없는 사이 그냥 펜스를 설치해버렸어요. 괜히 이웃끼리 싸우기 싫어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저희 땅을 넘어와 집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만들질 않나. 저희 텃밭 가장자리에 작은 나무를 줄줄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나무를 심으세요? 우리 땅에 나무도 못 심나요? 여기는 저희 텃밭이잖아요. 그러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린 측량을 했다니까 그러네? 결국 참다 못해 항의했더니 옆집에서 먼저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요. 동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좋다. 말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재보자. 거금을 들여 경계 측량을 신청했고 측량 날짜도 옆집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결과 나오면 우리한테 싹싹 빌 준비나 해. 드디어 측량 말뚝이 박혔는데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주장이 맞았습니다. 옆집 펜스가 20cm 정도 저희 땅을 침범했고 심어놓은 나무도 넘어와 있었습니다. 지름길은 더 많이 침범한 상태였어요. 이제 확인됐으니 펜스하고 나무 정리하세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0cm 정도는 오차범위니까 펜스 안 옮겨도 돼요. 그러니까 나무도 안 뽑을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 지름길은요? 그건 훨씬 넘어왔잖아요. 그 정도는 이웃끼리 그냥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집을 가지고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그쪽 집 담장하고 주차장 불법 아니에요? 혹시 몰라 시청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담장이랑 주차장 모두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와보니 측량한 경계대로 임시로 쳐놓은 줄이 잘려 있었고 말뚝까지 뽑혀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좋게 말로 해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새 펜스를 치기로 했습니다. 공식 경계 측량 결과에 따라 우리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과 수목을 기한 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와 함께 우리 토지 경계 안쪽으로 펜스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측량 경계대로 확실하게 공사하고 모든 과정도 증거로 남길 겁니다. 2년을 참았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경계대로 할 예정입니다.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여기 제 땅인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에 갔다가 굴착기가 묘지를 파헤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산 땅인데 거기엔 원래부터 묘 3기가 있었지만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다 제가 물려받았고 얼마 전 그 땅을 살피러 갔다가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굴착기가 들어와 묘 주변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상대방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땅입니다. 그럴 리가요. 여기가 왜 당신 땅이에요? 기가 막혀 등기 서류까지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말을 바꿨습니다. 아, 진짜 그쪽 땅이네요. 그런데 이미 땅은 파헤쳐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자기 아버지 묘만 손본 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있던 무연고묘 2기까지 파헤쳐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 아버지 묘도 아니면서 이것까지 마음대로 파낸 겁니까? 그러자 상대방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같이 정리한 겁니다. 사업도 잘 안 풀리고 해서 아버지 묘 주변을 깨끗하게 해드리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땅하고 묘를 맘대로 파헤치는 게 정리입니까? 그럼 차라리 이쪽 땅을 사시는 건 어때요? 상대방은 생각해본다고 하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상대방이 갑자기 파냈던 묘를 다시 묻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상복구했으니까 이제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묘는 30년이 넘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하네요. 굳이 그 땅을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허락 없이 맘대로 파더니 묻는 것도 맘대로군요. 그래서 법을 알아봤습니다. 30년 넘은 기존 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제 땅을 마음대로 파헤치거나 묘역을 넓힐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무연고묘 2기를 함부로 파낸 건 별개의 문제였어요. 정해진 개장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 땅인데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지? 상대방은 벌써 변호사까지 알아보며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현장 사진과 자료를 챙겨 군청에 신고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묘 역시 조건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묘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땅까지 마음대로 하시는 건 더 이상 못 봐드립니다. 아버님 묘가 있는 땅을 못 사겠으면 사용료를 지불하시죠. 아버지가 지켜온 땅, 이제는 제가 제대로 지키려고 합니다.